네, 반갑습니다. 작가 황순남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자, 어제까지는 벌의 종류 중 네 번째 그 내쫓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쫓기는 참 음흉한 거다. 해결책을 가르쳐 주지 않고 아예 혼자에게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내쫓기보다 조금 더 심해지는 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제 흔히 이제 왕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사랑의 반대말, 이 미움인 줄 알았었는데요. 제가 그 아동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많은 걸 하다 보니까, 무관심의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무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무관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무관심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썼던 책에도 이제 나오나 봐요. 책을 이제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관심에 보면, 이제 제가 88쪽에 한번 볼게요. 2008년에 이제 나오네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식물을, 이제 우리 TV 같은서 많이 봤을 게 말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똑같은 식물을 이제 한 번에 심어둡니다. 똑같이 심어두고요. 여기는 이제 사랑해라는 이제 그 글을 쓰고요. 여기는 미워해라고 글을 쓰고, 하나는 이제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대요. 그러고 난데 이분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똑같은 조건이 있었겠죠. 똑같이 물을 주고 했다가 여행을 갔다 왔는데, 사랑해요라고 썼는 그 글에는 그래도 꽃대가 남아있고, 그래도 꽃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미워요라고 했는 거는 거의 이제 시들어가서 이제 못 쓸 정도로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더 나쁜 것은, 아무것도 써놓지 않는 쪽에서는 더 많이 시들고 그런 게 폭삭 망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하면, 미움도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관심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되든 미움이 되든 어떤 이것도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이것마저도 넘어서게 되면 무엇인가 하면 무관심이라는 얘기고요. 무관심은 정말로 사람이 이거는 해서낼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반대말은 저는 좀 무관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 양육에서 무관심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서 이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의 네 번째 무관심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참 무서운 단어로, 정말 무서운 단어예요. 사랑과 행복 등 모든 인연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애정도 없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관심은 서로를 행복하게 하며 서로를 변화시킵니다. 관심 받고 인정받으려고 저희들 하는 거잖아요. 사는 게. 대철학가에 있었죠. 버나드쇼라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아니다. 무관심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무관심은 비인간성을 대표하는 반인간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관심이야말로 이거는 되돌이킬 수 없는 어떤 그게 이제 가버렸다는 얘기잖아요. 차라리 때운다, 때린다, 쫓아낸다, 화를 낸다, 험한 말을 쓴다 이러면 아직까지 관심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흔히들 어른들 이런 이야기 하죠. 어제 부부싸움 했어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관심이 있나 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무관심하게 되면 싸움할 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정말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흔히 자식들한테도 자식이 들어가고 나가는지도 신경 안 쓰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정말 안 되는데. 자, 볼게요. 무관심이 부정적인 관심이나 언어보다도 훨씬 더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써 있고요. 부부 관계에서나 아이들 양육에서 무관심을 보이는 때는, 그러니까 무관심을 보일 때가 어떤 때인가를 한번 볼게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고도 별 효과가 없을 때입니다. 이것저것 다 하고 하다 안 되면 이제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이의 언행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을 해버립니다.
아이가 들어오고 나가는지, 무엇을 먹는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이런 거 많죠, 그죠? 자, 이러한 무관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도망을 간다든지 항변할 수가 없잖아요. 부모한테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래도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 하면 그래도 살려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도덕적인 가치관이나 살아야 할 규범에 눈을 돌리려고 자기들은 뭔가를 하려고 해.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 뭐예요? 부모들은 아무런 관심을 안 준단 말이야. 부모에게 아무런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또래 집단으로 관심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나하고 이야기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나하고 이야기 안 돼요. 뭐요? 아이들 관심을 안 준다는 거잖아. 또래 집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이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이 많아지게 됩니다. 부모의 무관심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좁히지 못할 거리감이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아이들에 알게 하고 부모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나약해지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면서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갈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가슴 아파요. 정말 가슴 아파요. 이렇습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외로움을 느끼게 되고 아무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오히려 관심을 끌려고 아이들을 난폭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아이들은 뭐가 돼요? 관찰자. 그러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삶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어떠한 것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관찰자가 되며 참여자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진정 삶에서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관심 없이 성장함으로 자신의 선택과 실수에 대해 책임감이 없어지고 심지어 아이가 성장하여 일에 대한 책임감이 아이가 커서도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갖지 않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가 하면 해봐야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되면 아무도 이러한 상태의 아이를 걷잡을 수 있는 게 손을 댈 수 없는 아이가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어디에도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아이를 어디서 만들어낸다? 내 가정에서 무관심으로 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결국 이러한 부모의 무관심한 행위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교육해야 할 책임을 부모가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모 역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장한 아이는 부모의 무관심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정서적, 감정적으로 소외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이의 마음속의 윤리체계나 양심체계는 쉽게 파괴되어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내일 또 이야기할 건데 무관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이들이 무관심한 것을 회복하려고 더 극한 상황,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일을 선택하게 되어버리게 아이를 내몰아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저희들 어제도 이야기했죠. 부부싸움 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무관심하고 있을 때도 이거 정말 짜증 나는 거거든요. 언제 내가 말을 해야 되고 언제 그래야 될지 이런데 아이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무관심을 받게 되면 뭐요? 아이들이 극한 행동을 하게 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들이 참여자가 되지 않고 뭐예요? 방관자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자기 했는 일 모든 것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 왠가 하면 해봐야 관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 끌려고 더 나쁜 짓을 하게 된다. 또는 뭐예요? 자기에서 아무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아이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당장 드러납니다. 아이들이 뭐예요? 또래 집단으로 놀고 인터넷에 가고 부모하고 이야기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를 훌륭한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아이의 위대성을 봐줄 수 있는 부모가 거대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가야지만이 모든 가정, 모든 것에서 일들이 제대로 가게 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는 제가 뭐 누차 이야기가 나니까 이렇게 다 하셨어야 하고요. 제가 그 화분 실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관심은 안 되는 거예요. 부부 간에, 그 다음에 부자지 간에, 자녀 관계에서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져주고요. 아주 작은 건 하나라도 인정해주고, 어쩌면 그런 걸 다 했니? 대단하구나. 이렇게 항상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부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능히 그렇게 되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소 위협하실 거예요. 저하고 계속 연습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